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 2015학년도 수능시험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 수능 성적표를 갖고 최선의 전략을 잘 짜는 게 필요할 텐데요. 이번 달 19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혼란스러운 정시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함께 하시면서 정시 합격을 위한 전략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가채점이 아니라 수능 성적표 바탕으로 정시 집중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오늘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고 정시 원서 접수까지는 약 15일가량의 시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을 기상대와 함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도 모셨는데요. 진학계의 베토벤으로 불리는 거장이십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십니다.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종훈입니다. 수능 성적에서 수시에서는 등급이 중요하지만 정시에서는 점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 100분이 잘 조합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학 프로그램 개발을 선도하는 분이십니다. 진학계의 빌 게이츠시죠. 배재고등학교 이정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고등학교 이정영입니다. 오늘 그 학생들에게 성적표를 배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어떤 친구는 굉장히 기뻐하고 또 어떤 친구는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12년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성적표도 나왔고요. 성적표 바탕으로 대입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지금 2015학년도 정시 방송 상담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요. 12월 18일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하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표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수능을 치른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네. 네, 가채점에 비해서 오늘 성적표 받고서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하던가요? 네,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자, 오늘 그러면 성적표 바탕으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이정영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어머니 이정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가지고 전화 신청하셨나요? 정시 상담 하려고 하는데요. 예. 저희 아이가 지리학과나 지리교육학과 간호학과를 가려고 합니다. 네, 어느 대학이 적정한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제가 사전에 우리 따님의 수능 성적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좀 했어요. 네네. 어머니께서 궁금하시는 점을 제가 이따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정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은 우리 학생 내신과 수능 성적을 화면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4.4등급, 수학은 3.8등급, 영어는 4.2등급, 사회는 4등급으로 전체 평균이 4.09등급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수능 점수를 보면요. 수능 100분위 성적이 국어 B가 76이고 3등급이 받았습니다. 수학 A는 95에 1등급이고요. 영어는 77에 3등급, 한국지리 92에 2등급, 세계지리 78에 3등급으로 해서 평균 2.4등급입니다. 계속해서 정시 희망대학을 살펴보면요. 우리 학생이 정시 희망대학을 보면 가군에서는
성신여대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상명대 지리학과, 다군에서는 중앙대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수시에 지원했던 대학은 살펴보니까 숙명여자대학교, 그리고 한국외대, 그리고 동국대 다 경제학과를 지원했고요. 건국대는 지리학과, 그리고 연세대는 그 원주 캠퍼스 간호학과를 지원해서 모두 논술을 응시를 하고 지금 아마 이번 주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아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내신과 수능 성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점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먼저 제가 분석에 앞서서 어머니께 하나 말씀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머님, 네. 예, 상담서를 보니까 네. 어머님은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계시고 네. 우리 따님께서는 지리학과를 희망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이 학과 선택에 대해서 이제 그 따님과 충분히 의논을 좀 잘 해보셨나요? 아, 네.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 지리학과나 간호학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지리학과는 이제 전통적인 인문이고 네. 간호는 물론 자연 쪽에 속하긴 한데 물론 인문에서도 선발하긴 하는데요. 네네. 네, 아무래도 공부하는 게 좀 약간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아, 지원을 네. 드린 거예요. 인문 간호학과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학생부 성적부터 지금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우리 학생을 보니까 성적이 지금 학생부는 국수형으로 하게 되면 4.13등급이고 국수영사 예과목으로 하게 되면 평균 4.9등급인데요. 실제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한 4등급 정도 되면 뭐 그렇게 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정시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그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수능 성적 같은 걸 보니까 4개 영역을 원점수를 하게 되면은 합격 한 341.2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그 수능이 쉽다 보니까 원점수가 좀 약간 높게 나오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다른 학생들도 이제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점수가 높은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수능에서는 100분이나 표준 점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그 100분위 성적으로 환산해 봤을 때 4개 100분위 학교 성적이 약 333이고 평균 과목당 약 83.2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점수보다는 100분위가 약간 더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학생부와 수능 성적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정현 선생님,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 지원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이렇게 이번처럼 수능이 쉽게 출제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100분위 점수보다는요, 표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을 워낙 잘 봤잖아요. 그래서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높고, 그다음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본다면 역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대다수의 그 인문 계열에서는 국어하고 영어 영역이 훨씬 더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근데 우리 친구는 지금 반대로 인문 계열로 시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에서의 성적이 좋거든요. 그렇다면 약간 자연 계열로의 또 교차 지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즉 국어하고 영어에서의 성적이 저조한 것이 역시 우리 학생의 약간 약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학을 잘 봤기 때문에 교차 지원도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영역별 조합을 좀 비교해봤을 때 우리 학생의 유불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체적으로 그 희망하는 대학들이 중상위권 정도 되면은 4개 영역을 저다 반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그 인문계열 형태로 반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짜보면 상당히 좀 불리한데 일단은 4개 영역으로 했을 때 그 국영수사 해가지고 제가 균등하게 25씩 반영하는 비율로 그냥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봤을 때는 지금 첫 번째 거, 두 번째 화면을 보셨을 때 그 화면에 보시면 표준 점수가 탐구를 2과목 다 반영하게 되면은 482가 나오고요, 표준 점수가. 그리고 한 과목만 반영해서 486이 나옵니다. 그 100분위도 마찬가지로 2과목을 다 반영하면 333이 나오고요. 한 과목만 반영한다면 탐구를 340으로서 역시 탐구를 한 과목을 잘 봤기 때문에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일수록 상당히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어나 영어 점수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버린다고 봤을 때
그 대부분의 그 여대 같은 경우가 네. 그 세계 영역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학과 영어를 많이 반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필수로 반영하고 국어하고 탐구를 반영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역시 탐구를 2과목 반영하느냐 1과목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이렇게 그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비율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 영어, 탐구로 해가지고 2과목 했을 경우가 367이 표준 점수고요. 그 다음에 탐구를 1과목만 반영했을 때는 371로 역시 이게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백분위도 2과목, 탐구를 2과목 했을 경우가 257이 나오고요. 탐구를 1과목만 했을 때가 262가 나와서 가장 좋은 점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요, 아마 희망하는 대학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자신의 성적에서 최고의 영역 조합을 찾는 게 더 네.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영역별 조합에 따른 유불리 상황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는 또 인문계열 학생인데 수학 점수가 좋아서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오종훈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과 같이 교차 지원을 고민할 수 있는 학생들은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1차적으로 이제 교차 지원이 허용 가능한 대학이나 학과를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서울 지역의 경우에 특히 자연계 모집단위 가운데는 대부분 이제 중위권 이상 대학에서는 뭐 교차 지원을 대부분이 불가한 경우가 네. 많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대학들 가운데서도 간호학과라든지 보건계열 이런 좀 특정한 학과 경우에서는 이제 교차 지원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일단 학생이 교차 지원을 많이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해당 대학이 또 모집 단위가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지를 첫 번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차 지원을 하더라도 사실 대학 가서 그걸 또 공부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의 또 취향하고 또 관련을 또 져서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일단 대학만 생각해서는 또 들어가서 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내가 그 학과를 갔을 때 과연 적응이 가능한지 네. 이걸 또 꼭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점수 조합상으로는 당연히 문과에서는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당연히 교차할 때 유리함을 많이 보니까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진로나 적성도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정시 그 대학들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선생님? 예, 제가 그 정시 희망하는 대학을 한번 분석을 해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가군인데요. 가군에서 성신여대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명을 모집하는데요. 작년에는 8명을 모집했었습니다.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요. 100분위를 활용해서 선발을 합니다. 반영 영역을 보면 수학 A에서 40, 영어 40은 필수로 반영하고요. 나머지 20을 국어 B나 또는 사탐 2과목으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경쟁률을 보시면 4.67, 4대1, 3.88대1로 최종 약간 하향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실제 채점한 걸 가지고 이제 결과를 봐서 그 지원 가능 성적 정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통 한 271점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 전략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추가 합격 번호가 8번까지가 됐었어요. 8명이었는데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죠. 네. 그 전년도 최초 합격자 100분위 평균 이건 대학 발표한 점수인데요. 94.7이에요. 굉장히 높죠. 오히려 지금 그 지원 가능 성적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초 합격자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 학생은 지금 이걸로 이제 그 40대 20으로 환산했을 때 점수가 257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점수가 지금 14점이 부족하죠. 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모집 인원이 올해 이제 많이 증원이 됐다 하더라도 뭐 약간의 경쟁률이 하락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향 지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나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군은 상명대 지리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15명이고요. 전년도에 10명을 모집했었습니다. 수능 100%를 하고요. 상명대학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반영 영역은 전형적인 그런 인문계열의 반영 영역을 취하고 있는데요. 국어 B 35, 수학 A 15, 그다음에 영어 35, 탐구를 한 과목만 대신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15 반영하고요. 3년간 경쟁률을 살펴보면 4.6대 1에서 6.17대 1, 6.4대 1로 점점 여기는 또 약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역시 올해 그 지원 가능 성적을 대충 살펴보니까요. 표준 점수를 했을 때 약 48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합격 전략을 보시면 전년도 추가 합격자 번호가 14번까지 됐었습니다.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이 돌았다는 얘기인데요. 전년도 합격자 100분위 평균이
82.67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것도 뭐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이 군학 국어와 그 영어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여기 이대로 해석해가지고 그 반영 비율을 적용했을 때 평점수가 477점이 나와서 8점 정도가 부족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균등하게 225, 25, 25 하게 되면 거의 이 점수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반영 비율을 적용하니까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어 영어 반영 비율이 70%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그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추가 합격 인원을 고려해봐도 역시 상향 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다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군은 중앙대 간호학과인데요. 중앙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뭐 올해 25명을 선발합니다. 작년도는 28명인데 올해 3명이 더 줄었습니다. 전형 요소는 수능 100%를 하고요. 표준 점수는 국어, 수학, 영어만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요. 탐구는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반영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를 각각 30%씩 반영을 하고 사탐 두 과목에서 10%를 반영합니다. 2년간 경쟁률은 경쟁률 이게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적십자 간호대학에서 같이 합병이 되면서 생긴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2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4대 1이었고 10.4대 1이었고 경쟁률이 다군이다 보니까 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지원 가능 성적은 아마 제일 높을 것 같아요. 514점 표준점수로. 합격 전략을 보시면 다군의 특성상 아무래도 다군에는 뭐 상위권부터 인원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그 모집 인원이 없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어와 영어 반영 비율만 이거 합쳐도 역시 60% 역시 높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환산을 해봤을 때 481점으로 33점이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상향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정시 대학들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 지원을 할 때 합격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화면을 보였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워낙 수학을 잘 봤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냥 수학 영역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먼저 그냥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탐구 또 한 과목을 잘 봤어요. 두 과목 중에서. 그래서 탐구 한 과목만 또 반영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물론 이제 지금 어느 언론에 보니까 대학의 유명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굉장히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취업률도 고려한 물론 이제 적성이겠죠. 적성이나 취업률도 고려한 그런 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정시 지원 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시 지원의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추천해 주실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제가 화면 보면서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가군입니다. 가군은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신여대 간호학과를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시라는 곳은 가군, 나군, 다군 각각 3번의 기회가 있는데 다 합격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도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 한 군데 정도는 저는 반드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취업률도 고려했을 때 간호학과가 상당히 좋은 학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상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상향 지원 한번 가군에서 지원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나군에서는 제가 교차 지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따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을 좀 약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쪽에서 만약에 다닐 수 있는 적정한 학과가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성신여대도 희망도 하기도 하지만 그 학교에서 나군에서는 IT 학부로 컴퓨터 관련해서 그런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을 보니까 41명을 선발하고요. 수학, 영어 각각 40으로 반영하고 아까 성신여대하고 똑같이 반영 비율 그렇게 우리 학생에게 나쁘지 않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위치했다는 건 장점이 있고요. 3년간 경쟁률을 보니까 4.4대 1, 4.35대 1, 3.88대 1로 약간 또 역시 여대를 요즘은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약간 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이 약간 좀 제가 하고 있고요. 지원 가능 성적으로 보니까 100분위로 한 254점 정도가 있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학생 성적이 약 257점 정도 됩니다. 3점 정도 여유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수학 B에 가산점을 7%를 줍니다. 이제 그 부분이 약간 변수로 작용하는데 그래도 한번 소신껏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다군인데요. 다군은 이제 한림대 간호학부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림대 간호학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다군에서 중앙대 간호학부를 희망하셨지만
그래도 똑같은 간호고 그리고 한림대 간호학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이제 그 병원이 또 서울에 네. 있어가지고 네. 시험도 괜찮고 공부는 뭐 춘천이긴 하지만 그렇게 서울권에서 멀지도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원도 46명으로 제법 많이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좋은 건 수학 40에 영어 40을 사탐을 한 과목만 반영해서 아마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4.16, 3.87, 3.94로 점점 약간 뭐 그렇게 높은 경쟁률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원했을 때 한 지금 배치 점수로 약 253점 정도를 잡고 있는데 우리 학생 성적이 262점으로 약 9점 정도가 여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그 수학의 가산점을 10% 준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 감히 여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상담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네. 아이, 다행입니다. 논의 네. 따님과도 많이 해보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호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문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유리한 활용 지표는 100분위보다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유리합니다. 정시 지원 포인트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그리고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 취업률이 높은 학과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 상향에 해당합니다. 성신여대 간호학과, 나군 적정입니다. 성신여대 IT학부, 다군 적정입니다. 한림대 간호학부를 추천해 드립니다.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